중국이 아니라 한국 같은 후진국으로 가라고요. 여기 한국을 싫어하는 미국인 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사가 한국으로 보내버리는데요. 이 미국인 기자는 한국의 어떤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는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의 기자 카이우스입니다. 저는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CNN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새로운 과제가 적힌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기자로 일해왔으며 전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취재한 제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본 순간 저는 또 다른 위대한 모험의 문턱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아시아로 여행을 떠나 큰 기획 기사를 취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가장 흥미로운 뉴스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만 나온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경험이 있어 세계에 대한 제 의견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웅대한 역사에 비해 제공할 것이 적은 작은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다소 거만한 자부심이 섞인 마음으로 저는 카메라, 노트패드, 그리고 포부 가득한 마음을 챙겨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세상에 제 실력으로 펼칠 이야기들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의 시간은 길었고 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광활한 바다 위를 날며 저는 아시아의 분주한 도시들을 상상했습니다. 우뚝 솟은 마천루, 고대 사원,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거리가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붐비는 시장이 있는 중국, 그리고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독특한 일본을 그려보았습니다. 심지어 음식까지 생각하며 매콤한 요리, 감칠맛 나는 국물,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를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조용하고 별다른 흥미를 끌지 않는 저의 여정 속 작은 경유지에 불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였습니다. 저는 좁은 골목과 조용한 동네를 기대했으나 대신 밝은 조명과 다정한 얼굴들로 가득 찬 넓은 도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흥분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상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항은 분주했고 다양한 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수다, 굴러다니는 캐리어, 그리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오가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여행을 최대한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근처를 탐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현대적인 건물과 고대 구조물이 어우러진 정교한 조화를 보았습니다. 거리에는 다채로운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고 길거리 작은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어느 길 모퉁이에서 저는 전통놀이를 하는 현지 아이들 무리를 보려고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전염성이 강해 잠시 동안 제가 기자로서의 바쁜 삶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그들의 즐거운 표정을 담았으며 이 작은 순간들이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카페에 앉아 평생 그 동네에 살아온 한 연세가 지긋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며 전통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은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냈으며 저는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패드에 메모를 하며 이 새로운 통찰을 고국의 독자들과 나누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제 여정은 뜻밖의 모험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신선한 농산물과 수공예품을 파는 상인들이 가득한 번화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평화로운 사찰을 거니며 역사와 고요함이 가득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심지어 음악, 춤, 웃음이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작은 축제에도 참석하였습니다. 매 순간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풍부한 문화와 역동적인 이야기가 넘치며 생명력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저는 한국의 과거 유물을 전시하는 지역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전시물을 거닐며 저는 이 땅의 역사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유물은 저마다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모든 전시물은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지며 기꺼이 지식을 나눠주시는 안내원들과 소통하였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대한 열정은 전염되어 저는 이제껏 몰랐던 깊이와 의미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소박한 호텔방에 앉아 그날의 경험을 되새기며 제 관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곱씹었습니다. 단순한 과제로 시작했던 일이 발견의 여정으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때 자신만만한 마음과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국에 왔으나 이제는 모든 나라가 각자의 독특한 매력과 소중한 가르침을 지니고 있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저는 이번 여행이 제 경력 중 가장 기억에 남을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항상 쫓아다녔던 헤드라인과 유명 인물 너머의 세상을 보게 되었고 풍부한 전통과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함의 아름다움과 표면적인 인상 너머를 들여다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과 제자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은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큰 이야기를 쫓는 기자가 아니라 뜻밖의 발견의 길을 걷는 여행자로서 때로는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큰 놀라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점차 뭔가 옳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CNN을 위해 보도하고 고대 전통과 현대의 경이로움이 가득한 나라를 탐험할 수 있어 무척 신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 업무를 한층 어렵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정부께서는 언론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떤 사건이나 정책에 대해 자세히 여쭤볼 때마다 답변은 모호하고 불완전했습니다. 저는 마치 구석구석 숨겨진 비밀들이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와 제 팀은 진실된 이야기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언어 장벽과 엄격한 규칙들이 오히려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조각이 갖춰지지 않은 퍼즐을 풀려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작은 어둡게 빛나는 방에 앉아 모호하게 받은 보도 자료들에 대해 논의한 기억이 납니다. 모두들 좌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평소 자신감 있고 해박해 보이던 현지 기자들조차도 명확한 정보를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서로 속삭이더군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확실함이 가득했고 곧 저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때때로 제가 진실에 부합하는 보도를 하고 있는지 의심도 들었습니다. 제가 전하려고 계획한 이야기들은 엄격한 규칙과 제한된 사실 접근으로 인해 멀게 느껴지고 왜곡되어 보였습니다. 제 업무가 점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현지 전문가와 대화 중에 저는 한국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한국이 중국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 명확한 소통, 그리고 역사에 대한 깊은 존경으로 유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나누는 곳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제 일부는 아직도 불확실하고 다소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주의 깊게 듣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중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며칠 동안 헤아리다 보니 더 간단하고 명확한 곳이라는 생각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곧이어 사장님께서도 그 대화에 의견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풍경의 변화가 우리 보도에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믿으시며 제가 한국에서 보도를 시도해 보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제안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충분한 불확실성과 좌절을 경험하였기에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고 명확한 답변과 진실된 이야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의 가능성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희망의 불씨와 함께 약간의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약간 망설이면서도 새로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짐을 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중국의 분위기를 뒤로하고 저는 한국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번 전화는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제 관점과 기대에 있어서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제가 들어왔던 약속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 드디어 제가 그리워하던 명확함과 정직함을 보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기술과 전통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한 곳을 상상하였습니다. 저는 밝은 스크린이 즐비한 도시와 나란히 서 있는 고대 사원,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삶을 공유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궁금증과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면서 제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제 경력의 새로운 장에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과 이해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문제들이 아직 제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무언가의 약속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명확하고 진실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곳임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낙관주의와 변화를 향한 열망이 섞인 마음으로 저는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저의 여정은 뜻밖의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며 이 새로운 땅이 무엇을 제공할지 직접 확인해 보고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밝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색채들이 가득했습니다. 안내판은 명확하게 여러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 저와 같은 여행객들이 길을 찾기 쉽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디지털 정보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스마트 기술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깨끗할 뿐만 아니라 저를 흥분과 동시에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넓은 터미널을 걸으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끄러운 바닥은 머리 위 밝은 조명을 반사하였고 공항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현대 미술 작품과 편안한 좌석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방문객들이 환영받고 보살핌을 받도록 세심하게 계획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인상이 점점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이 작고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했었으나 지금 이곳에 서 있으니 혁신과 전통을 동시에 포용하는 나라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인상적인 주변 풍경에 푹 빠져 있을 때 저는 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노 선생님은 세종국립경영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며 다정한 미소로 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노 선생님께서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 따뜻한 태도 덕분에 금세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 선생님께서는 한국이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혁신에 큰 중점을 두고 있는 나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고대 전통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땅의 모습을 그려주었고 제가 듣는 내내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노 선생님께서는 공항을 안내해 주시며 제게 머무는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공항과 도심을 잇는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가르쳐 주셨고 한국이 공공서비스와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여 일상이 더욱 원활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은 뚜렷이 느껴졌고 저 역시 점점 흥분이 솟구쳤습니다. 우리는 여행객들이 기기를 확인하거나 앱을 사용하여 공항 내에서 길을 찾는 구역을 지나쳤습니다. 노 선생님께서는 한국이 스마트 티켓팅 시스템부터 거의 모든 곳에서 제공되는 초고속 인터넷까지 첨단 디지털 서비스를 자랑하는 나라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혁신들이 북적이는 공항조차도 차분하고 통제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제가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경험했던 혼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장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대화 도중 노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역사에 대한 몇 가지 사실도 공유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오랜 역사, 왕과 전투, 그리고 위대한 성취들로 가득 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놀랍게도 느낀 것은 나라 곳곳에 보존되고 기념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였습니다. 심지어 현대적인 공간에서도 과거를 암시하는 고대 상징들과 전통적인 디자인들이 새로운 건축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조화는 제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매력을 한국에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밟는 모든 발걸음마다 저는 한국 문화의 한 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공장소 곳곳에 세심하게 배려된 정성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청결 효율 그리고 전통에 대한 존중은 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가치임을 느꼈습니다. 터미널 내부에 잘 가꿔진 정원, 역사적 명소를 표시한 디지털 지도, 그리고 한국의 과거 이야기를 전하는 예술 설치물 같은 작은 디테일들을 보며 저는 단순히 한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을 여행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노 선생님께서는 공항을 넘어선 넓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술이 일상을 개선하는 도시들과 옛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는 시골 마을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음식의 맛이나 건물 디자인을 통해 각 지역마다 고유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자 저는 점점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곳은 크기로 정의되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의 강인함과 국민의 정신으로 정의되는 나라였습니다. 공항 출구에 다다르자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었고 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장소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제가 한국이 제공하는 것의 일부만 훑어봤음을 깨닫고 겸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옛 선입견은 사라지고 대신 이 역동적인 나라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과 존경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노 선생님께서는 지도, 문화팁, 그리고 방문할 만한 장소 추천이 담긴 작은 안내 책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즐거운 체류를 기원하시며 한국에서의 여정의 모든 순간을 마음껏 누리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안내 책자를 손에 쥐며 저는 마치 지식과 모험의 세계로 열쇠를 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 밖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도착은 단순히 배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가 과소평가했던 한 나라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모든 디테일, 나눈 모든 대화, 그리고 배운 모든 역사의 조각들이 저를 경이로움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한국이 제게 그동안 숨겨왔던 많은 비밀들을 드러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도착한 것이 단순한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전환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도전과 즐거운 발견을 동시에 약속하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노 선생님의 안내와 유산과 발전에 대한 나라의 분명한 자부심 덕분에 이번 여정이 제 경력을 새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제 세계관까지 바꿔놓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며칠간 한국을 탐방하면서 매 순간이 보물찾기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분들께서는 제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이 나라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 중 하나는 서울이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위대한 영웅 중 한 분이신 세종대왕을 기리는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박물관 안에서 저는 친절한 관람 담당자 분을 만나 뵙고 세종대왕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종대왕께서 오래전부터 한글이라는 한국 고유의 문자 체계를 창제하신 위대한 왕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세종대왕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따뜻한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발상이 먼 옛날부터 한 나라에 이렇게 오래도록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관람 담당자 분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 덕분에 그 역사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종대왕께서 왕좌에 앉아 국민들이 쉽고 명료하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언어를 가르치려 계획하시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박물관 관람 후 저는 인근 공원으로 향하여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한글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며 한글에 대해 이야기 나누시는 것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과거의 훌륭한 발명품일 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에서도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의 단순하고 논리적인 디자인 덕분에 컴퓨터가 언어를 배우기 쉬워졌다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한글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김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특히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글의 디자인이 명료하고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빠르고 수월하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밝고 열정적인 학생들이 새로운 글자들을 배우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는 교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는 역사가 현대 과학과 어우러져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대학교를 나서며 저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풍부한 전통과 최신 혁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나라였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이 독특한 조합의 증거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분주한 서울의 거리에선 고궁이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으며 작은 카페에서는 옛 노래가 현대적인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흘러나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보물들이 비밀 금고 속이나 박물관에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도시를 건설하는 방식, 그리고 역사와 발전에 대한 존경심 속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며 저는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전통시장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은 활기차고 다채로운 분위기였으며 상인들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수공예품들을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 친절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 뵙고 그분의 가족과 선조들이 수세기 전 이 같은 시장에서 상인으로 활동하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유머와 지혜가 넘쳐났고 저는 함께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는 일상생활조차도 역사와 현대성이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상점 주인께서 자신의 유산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날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나라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도시의 한적한 곳에 자리한 오래된 다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다도는 전통 한국 예술과 소박한 나무 가구로 꾸며진 평화로운 안식처와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다도의 예술을 갈고 닦으신 연세가 지긋한 여성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완벽한 한 잔의 차를 준비하는 법을 직접 보여주시며 그 과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의식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뜻하고 향긋한 차를 홀짝이면서 저는 깊은 평온과 감사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작고 고요한 순간은 한국의 또 다른 숨겨진 보물과도 같았으며 삶을 잠시 멈추고 즐길 수 있는 초대와도 같았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마주친 모든 만남은 한국 문화의 새로운 면모를 하나씩 드러내 주었습니다. 현대 기술로 일상이 편리해진 모습, 세종대왕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마치 한국의 비밀을 한 조각씩 풀어가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그날 여행의 끝자락에서 저는 한국의 숨은 보물들을 발견하는 것이 단순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찾는 것을 넘어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한 나라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 감탄했던 모든 건축물, 그리고 들은 모든 이야기는 전통, 혁신, 그리고 깊은 인간적 연결이 어우러진 한 폭의 아름다운 테피스트리의 일부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저는 지금까지 발견한 수많은 보물들을 되새기며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 마음은 다음 여정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의 표면만을 훑어본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숨은 보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 생동감 넘치는 나라와 그 국민들과의 연결고리가 더욱 깊어짐을 느꼈고 내일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저는 팀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동료 카메라 운영자 제이크와 함께 그리고 CNN 팀의 다른 분들과 함께 여러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분주한 도시의 활기찬 거리를 걸었고 역사가 담긴 고요한 박물관들도 탐방하였습니다. 현대기술센터에 감탄하며 옛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한국인들이 과거를 깊이 존중하시면서도 발전을 향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증거를 보았습니다. 어느 저녁 제이크와 저는 서울의 높은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도시가 반짝이는 불빛의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고층 빌딩들이 밝게 빛나고 아래 도로들은 반짝이는 리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이크와 함께 그곳에 앉아 시원한 밤바람을 느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이야기들과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견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한때는 한국을 작고 평범한 나라라고 여겼었으나 이제는 한국이 위대한 성취와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첨단 기술은 단순히 인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사회의 상징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잘 관리된 건물들은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는 현대의 발전 뒤에 강한 공동체 정신과 친절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노트패드를 꺼내 제 생각과 경험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모든 감정과 세세한 디테일까지 빠짐없이 담고자 하였습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파는 분주한 거리, 최신 기술로 일하는 현대센터, 그리고 나라의 풍부한 역사를 간직한 평화로운 박물관에 대해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자부심과 설렘이 커졌습니다. 마치 이제야 세상에 전할 만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이 모든 발전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시는지도 목격하였습니다. 분주한 도심 한복판이든 한적한 동네든 모든 곳에서 한마음 한뜻의 단합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센터, 모든 아이들을 환영하는 학교,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가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공원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발전이 단순히 첨단 도시나 화려한 기계들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현대기술센터를 탐방하던 중 젊은 엔지니어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와 희망이 넘쳤으며 첨단 컴퓨터와 스마트 기계를 이용해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전염되어 저는 궁금한 점들을 잔뜩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노년층을 도와드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한국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믿음 위에 세워졌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행이 계속되면서 저는 방문하는 사람들과 장소들에 점점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대한 제 고정관념은 편견과 제한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이 한국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역사나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축하되고 끊임없이 개선되는 살아있는 땅이었습니다. 서울의 높은 전망대에 서 있을 때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 그분들의 이야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저에게 신뢰를 주신 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기자로서의 제 업무가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한 장소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도시 불빛 아래에서 저는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처음엔 놓치기 쉬운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게 큰 마음, 풍부한 역사, 그리고 밝은 미래를 가진 나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슴이 풍만해지고 머리가 맑아진 채 저는 이 여정을 계속하며 세상에 배울 수 있는 모든 교훈과 순간들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행복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의심과 편견으로 한국에 왔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바꿔놓은 이 나라에 대해 깊은 감탄과 존경을 품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스마트 시스템, 세종대왕의 생애를 친절히 설명해주신 박물관 관람 담당자 분의 따뜻한 지혜, 그리고 한글과 그 현대적 활용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주신 김 교수님과의 감동적인 대화 장면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나라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CNN 본사에 도착하자 호기심 어린 동료들과 바쁜 뉴스룸이 제 이야기를 듣고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앉아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을 별다른 매력이 없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으나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옛 전통과 대담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는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항과 도심 구석구석에서 첨단 기술이 진심으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고대의 역사와 문화가 박물관과 공공장소에 사랑스럽게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한국이 소박한 나라에서 기술과 문화의 선두주자로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스마트 기기가 여행을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이 만들어주는 명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에 대해 자부심 가득하게 이야기하시는 박물관 관람 담당자 분의 열정, 그리고 고대의 한글이 현대기술을 돕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도 학습의 용이함을 제공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신 김 교수님과의 진심 어린 대화들을 전하였습니다. 여행의 모든 순간은 극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가졌던 인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한국을 작고 평범한 나라로만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숨은 보물들이 가득한 땅임을, 그리고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져 모든 이에게 영감을 주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 생각들을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공유하자 많은 분들이 제 태도의 변화에 놀라워하며 질문을 던지셨고 저는 진심으로 감동한 마음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편집실에서 서울의 밝고 분주한 거리부터 전통 다도에서의 고요한 사색의 순간들까지 모든 장면을 하나하나 엮어 다큐멘터리를 완성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와 단순한 시각자료를 사용하여 중학생도 한국의 아름다움과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놀라운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작업하면서 저를 변화시켰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웃으며
인사를 건네주신 노 선생님의 미소, 박물관에서 전해주신 문화 역사에 대한 친절한 설명,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던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등 모든 순간들이 첫인상 너머의 깊은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나라가 작게만 보일지라도 고유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모험은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라의 크기나 평판으로 판단하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역사와 혁신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새로운 시각은 저를 더 훌륭한 기자이자 이해심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한국의 밝은 미래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음의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사명을 가슴에 안은 채 저는 제 작품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화, 노력,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용하는 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CNN의 바쁜 일상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면서 저는 한국이 제게 가르쳐주신 겸손, 호기심, 그리고 존경의 교훈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앞으로 전할 모든 이야기 속에 그 소중한 가르침들이 자리 잡을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